분포 147쪽에 이항 분포 보겠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자, 이항 분포. 윤영이 혼자 너무 뒤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좀 와. 보이? 승혁이 잘 보이니? 초점이 약간 나와. 보일 거야 앞에. 하고 불 끄면 다 잘 거 아니야.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 이런 빔 프로젝트 수업하는데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교실 불 완전 다 끄고 수업하시는 분 계셨거든. 근데 거의 매 시간 코 고는 소리가 애들이 너무 숙면을 취해가지고 코 고는 소리가 암석학이었어. 암석학. 암석학.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랬었죠. 자, 봅시다. 일단 이항 분포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항 분포는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확률 분포를 뭐 표로 쓰기도 하고 그거를 뭐 확률 질량 함수라는 식으로 쓰기도 했었고, 이항 분포도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데요. 이항 분포는 언제 사용하는 분포냐면 얘는 독립 시행의 상황에 사용하는 분포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용어가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독립 시행은 뭐였지? 독립 시행은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을 10번을 반복했다. 그 중에 3번을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풀 때 이제 독립시행으로 푸는 거잖아. 우리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그러면은 10C3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10C3. 10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에다 세제곱, 실패할 확률에다가 7제곱. 이렇게 하는 게 독립시행이었잖아. 그 독립시행이 적용되는 상황을 우리가 확률 분포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 Q는 전에도 나왔었지, 그지? 1-P.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Q 이런 거였고, 그런 N번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특정한 한 가지 경우를 계산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독립시행이고, 그 모든 상황을 독립시행 해가지고 그걸 분포, 확률 분포 표로 만들면 그 분포, 전체적인 분포의 상황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도 기본적인 상태는 독립시행과 똑같아. 자, 이항 분포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n, p라는 기호는 n은 횟수, 몇 번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p는 뭐겠어? 한 번 했을 때 성공을 할 확률이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에서의 np하고 똑같은 문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분포로 표현을 할 때는 n, p, b 괄호 n, p라는 이항 분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밑에 예를 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일단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의 눈이 나온다. 이거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짜리죠. 그죠? 6분의 1의 성공률을 가진 이런 행동을 몇 번을 반복했어? 3번.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B 괄호 3,6분의 1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항 분포는 구체적으로 확률 분포로 다 써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0이라는 건 뭐예요? 3번을 던졌는데 2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죠? 1이라는 건 3번 중에 한 번은 2의 눈이 나왔고 2번은 안 나왔어. 그죠? 그런 식으로 x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독립시행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3번 중에서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 0번. 그래서 실패할 확률만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3번 중에 한 번 성공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의 1제곱, 실패할 확률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독립시행으로 쫙 썼다. 네. 독립시행 그냥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독립시행 그러니까 표로 나타내는데 그 각각의 칸을 다 독립시행 공식을 가지고 채운 거죠.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한 번 한 번의 상황들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이항 분포라는 거는 이제 이 전체 표에서 뭐 평균을 구한다거나 여기서 뭐 분산을 구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이항 분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표에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래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죠? 위에 줄에 있는 거랑 아래 줄에 있는 거랑 다 곱해가지고 더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곱해가지고 더해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이항분포라고 배우지 않을 거야. 이항분포의 상황에서는요, 평균하고 분산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는 계산을 다 해보면 결국 항상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평균 우리가 이렇게 쓰죠. 평균은 NP 이걸로 깔끔하게 끝나요. NP. N과 P를 곱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N, P, Q 이거예요. Q는 아까 뭐였지? 1 빼기 P였지, 그치? 1 빼기 P. 실패할 확률. 1 빼기 P. 자, 그럼 분산이 이렇게 나온다면 뭐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표준 편차는 언제나 분산에다가 뭘 씌워라? 루트를 씌워라. 그래서 루트 NPQ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항분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6분의 1의 성공률을 가진 행동을 3번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몇 번쯤 이의 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좀 큰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건 기억하죠? 평균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기대값이었지. 기대값.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기대값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는 뭔가 느낌이 안 오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거 없나? 복권? 그래 복권으로 해보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될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복권을 100장 샀어. 그러면 나는 이 100장의 복권 중에 몇 장이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겠니? 10장 정도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겠죠. 그것이 바로 기대값이고 그게 바로 평균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방금 그 10장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100에다가 1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곱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은 NP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NP가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식이고 거기다가 Q만 하나 추가해주면 분산을 구하는 식이고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항 분포 문제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요. 문제 자체는 이항 분포 상황이지만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마지막에 이걸 찾아봐라고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런 표에서 x가 2 이상일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확률과 여기 들어가는 이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항 분포의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요때의 확률을 구해봐. 요때의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뭘로 계산하는 거야?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죠? 이항 분포이지만 그중에 내가 이 일대의 확률 이렇게 딱 특정한 지점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독립시행을 통해서 계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의 확률을 물어보면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형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이항분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의 평균이 얼마냐,
이때 분산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이런 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런 문제는 그냥 NP, NPQ 이걸 통해서 계산해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훨씬 쉽겠지. 그렇지? NP, NPQ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넘어가서 148쪽은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고요.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 큰 수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를 뭐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확률을 공부하고 있을 때 확률이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죠.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잖아. 근데 앞에서 잠깐 뭐 통계적 확률, 뭐 기하적 확률, 뭐 이런 거 잠깐씩 했었잖아.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였죠?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앞으로의 확률을 예측하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지?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예는 타율, 그치? 타율. 야구에서 맞지? 지금까지 이 친구가 뭐 100번 중에 뭐 30번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할 확률도 30%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확률이 P예요. 근데 그때 N번을 독립시행을 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한 행동을 N번을 해봤어. 그럼 정말 우리가 예측한 이 수학적 확률만큼 X라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쵸? 이건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용준이한테 주사위를 딱 주면서 자 용준아 주사위를 6번 던져봐. 용준이 6번을 딱 던졌어. 그 중에 1의 눈이 딱 한 번 나올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용준이한테 자 용준아 6만 번을 던져봐. 주사위를 용준이가 6만 번을 던졌어. 그러면은 그 6만 번 중에 1이 나온 횟수는 거의 얼마랑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6만 번이면 1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10,000번. 10,000번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6만 번 던졌을 때 만약에 딱 10,000번이 나오면 그 지금까지 내가 실험으로 얻어낸 결과가 수학적 확률과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뭐 10,000번이 딱 나오진 않아도 뭐 10,000~1,000번, 뭐 10,000~3번 이렇게 10,000 근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6번만 던졌을 때는 수학적 확률이랑 다를 수 있지만 막 이걸 1,000번, 10,000번 이렇게 큰 횟수만큼 하면 우리가 계산한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이 커짐에 따라서 확률 얘는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결국 그런 얘기야. 여러 번 반복하면 수학적 확률과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고 있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151쪽으로 가볼게요. 자, 151쪽에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우선은 문제에서 공을 한 번 던져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 P가 10분의 7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시도했을 때 스트라이크라는 건 뭐 성공할 확률이라고 봐도 되겠지.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인데 이런 확률을 가진 그런 행동을 몇 번 했다? 4번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항 분포로 쓰자면 어떻게 돼? 4, 10분의 7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항 분포로. 자, 근데 이번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지? 그 표를 채울 때 그 표 안에 들어갈 각각의 확률들을 x에 대한 함수로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가 4번을 시도를 했잖아.
4번을 시도해가지고 X번 성공할 확률을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치? 4번 시도해가지고 X번 성공. 이거 뭘로 계산해야 돼? 독립시행. 그죠? 4번 시도해가지고 X번 성공했어.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4, C, X가 붙어야죠. 그래서 X번 성공했으니까 성공할 확률 10분의 7의 몇 제곱? 아니지. 성공할 확률이니까 X제곱. 실패할 확률이 10분의 3이고 얘한테 이제 몇 제곱을 해줘? 4-X. 그렇죠. 요렇게.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인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자, 밑에다가 X 자리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냐. 요걸 적어줘야 정확하겠죠. 지금은 4번을 시도한 상황이니까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보면 될까? 그지? 0, 1, 2, 3, 4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지금 여기 그 책에는 이거를 0일 때랑 1, 2, 3일 때랑 4일 때랑 나눠가지고 썼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로 써도 별 문제 없죠. 0제곱이면 1인 거 다 아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이 이제 4번 시도해가지고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된다. 그지? 그럼 이거는 이제 4번 중에 3번 성공하거나 아니면 4번 다 성공하거나 이거죠. 그지? 그래서 이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 이거는 PX가 3 더하기 PX가 4 이렇게 볼 수 있지. 3번 성공하거나 4번 성공한다. 그럼 또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는 또 뭘로 풀어야 돼요? 또 독립시행으로. 그치? 우리 저쪽에다가 X에 대한 식으로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3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것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4C 3에 10분의 7의 3제곱 10분의 3의 1제곱 더하기 4C 4에 10분의 7의 4제곱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케이스죠. 이항 분포 상황이긴 한데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의 확률을 물어본 거지. 몇 번일 때 몇 번일 때 확률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독립시행을 통해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한다. 그치? 자,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경우의 확률을 물어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156쪽 볼게요. 156쪽. 156쪽에 142번. 자, 한번 풀어봐, 얘들아. 방금 전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동원해서 풀어보세요. 넌 뭐 나왔는데? 분수예요. 당연히 분수죠. 네. 땡.
접근해야 돼. 어떻게 접근해? 그냥 식 세우면 되지. x는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y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러면은 이거 px가 3일 때 이거는 요 이항분포를 가지고 독립시행을 쓰면 되고, 우변에 있는 거는 y가 3 이상인 거니까 y가 3일 때랑 y가 4일 때 그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요 이항분포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이 이항분포에서 나오는 독립시행으로. 그래서 한 번만 도와줘요. 아니 이제 아니 봐봐요. 힘드는 거 아니야? 아, 왜 사망이 있지? 근데 빼는 거 아니야? 어허. 아니지 1-2P지. 그렇지. 아, P. 뭐 나왔어? 정답. 와우. 서연이 빙고. 자, 이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든 거야. 요것만 생각해봐. 이거 px는 3. 이거는 3번 성공할 확률이잖아. 그죠? 3번 성공할 확률. 근데 어떤 상황에서냐면 요런 이항분포 상황에서 3번 성공할 확률이야. 그지? 3C3이죠. 3C3에 P의 3제곱.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Y가 3 이상일 확률인데 Y라는 확률 변수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 3 이상일 확률이에요. 근데 전체 횟수가 4번 아니야. 전체 횟수가 4번이니까 3 이상이면은 3번 성공하는 거 또는 4번 성공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4번 중에 3번을 성공했다. 뭐의 3제곱이야? 2P의 세제곱이죠. 그죠? 2P. 성공할 확률이 2P니까 2P의 세제곱. 그리고 한 번은 실패했잖아. 실패할 확률은 뭐지? 1-2P. 요것의 1제곱. 그쵸? 이게 4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이고 여기에 뭘 더해준다? 4번 중에 4번 성공할 확률. 그쵸? 4번 중에 4번 성공할 확률. 그럼 플러스 4C4에 2P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표현만 된다면 그럼 이제 전체적인 식이 완성됐죠. 요거 앞에다가 식 곱하고 여기다 는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조식을 풀어주면 되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복잡해요. 그렇죠? 막상 풀어보면. 자, 3C3은 1이니까 생략하고 좌변이 그럼 10P 세제곱이죠. 우변에 4C3이라는 거는 4잖아. 그 다음에 2P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개수가 8이 나오죠. 8. 그럼 8P 세제곱이 1-2P에 곱해져 있는 거죠.
자, 8p 세제곱이 1-2p에 곱해져 있는 거고요.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얘는 뭐예요, 그냥? 16p 4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좋은 점은 내려오고 4제곱이 없어지지 않고 세제곱을 지을 수 있죠. 세제곱. p 세제곱. 4도 물론 아니 2도 약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식 전체적으로 2p 세제곱으로 나눠버리자. 2p 세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그럼 여기는 5만 남죠? 5만 남고 여기는 4 빼먹었다. 4. 앞에 4. 이렇게 그지? 맞죠? 그러면은 2p 세제곱으로 나누면은 16이 남죠, 여기에. 16이 분배되니까 16 마이너스 32p인가?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8p인가요? 끝났네, 그지? 24p가 11이 되는 거니까 p는 24분의 11.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처럼 특정한 몇 번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을 때는 바로바로 독립시행으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가서 152쪽 볼게요. 152쪽. 이제 쉬워. 왜냐 이제는 다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가지고 푸는 건데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구하기가 너무 쉽거든. 평균이 뭐라고? NP. 그럼 지금 이 문제는 NP가 2인 거잖아. 평균이 2랬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뭐라고? NPQ. NPQ가 그러면 1인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NP가 2인데 NPQ가 1이면은 Q가 얼마예요? Q가 2분의 1이지. 그리고 Q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Q가 2분의 1이면 성공할 확률 P는 뭐예요? 똑같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자, 그럼 P가 2분의 1이면 N은 얼마야? N은 4. 자, 이렇게 N과 P를 모두 찾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계산이 이제 자, 승혁이가 해볼게. 지금 X가 2일 때 확률을 구할 거야, 승혁아. 이건 뭘로 계산해야 돼? 네 번 시도했잖아. N이 4니까. 4번 시도했지. 근데 몇 번 성공했어? 2번 성공할 확률이죠? 뭘로 계산해? 4C 2에 2분의 1에 제곱 2분의 1에 제곱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8분의 5 나오나? 8분의 3 나오네요. 그죠? 8분의 3. 쉽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2번으로 가서 자, 이것도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항 분포로 표현해주면 돼요. 표현. 자, 지금은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을 던졌네. 그럼 N값이 18이죠. 18번 시도를 한 거야. 그런데 성공을 할 확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이니까 주사위 한 번 던져가지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18,3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뒤에다 이렇게 물결 X 이렇게 붙여주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X가 저런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 너무 쉽네, 그지? 그냥 평균 뭐고? NP니까 12죠, 12. 그 다음에 분산은 거기다가 NP 해놓은 데다가 Q만 더 곱하면 되잖아. 지금은 Q가 3분의 1이니까 Q 곱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그치?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154쪽으로 가서 154쪽에는 요게 나왔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나 이거? 저번 시간 맞죠, 그죠? AX 플러스 B, 그치? 이 AX 플러스 B가 나왔을 때
그때의 평균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다 끝날 때 들어오네 동윤아. A 곱하기 자, 요때의 평균은 뭐였냐면 안에 곱해진 A랑 더해진 B를 그대로 평균에 적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 E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지금 154쪽이다. 154쪽. 자, 그 다음에 평균 말고 분산은 어떻게 됐었죠? 분산 VAX 플러스 B. 분산은 일단 B의 영향은 안 받는다. 그죠? 더하거나 빼져 있는 숫자의 영향은 안 받아. 곱해져 있는 숫자의 영향만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제곱배만큼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썼었다? A 제곱 VX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시그마 AX 플러스 B 얘는 뭐였니? 그죠? 여기다가 그냥 루트 씌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A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A의 절대값이 되죠. 그죠? 그리고 VX에다가 루트 씌운 거는 시그마 X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 그럼 혹시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꿔? 그만한 거지. 제곱의 평균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1차 변환처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벌써 가? 네? 벌써 가려고? 가려고 허락하러 왔어요. 왜 벌써 가? 개념 원리 RPM이 아직 산처럼 남아 있을 텐데. 네. 근데 어디 가? 어? 야 이게 무슨 허락이야 이게 통보지? 가도 돼요? 안 돼. 네. 자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으면요. 아까 전에 이거를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얘도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바꿔도 돼요. a 2x 제곱 플러스 b 2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내용은 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평균에 대해서 이런 변환이 가능하다. 이게 꼭 안에가 1차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균을 따로따로 씌우면서 변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쪽에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필수예제 13번을 보면 자, 문제를 보니까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네요. 근데 400개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승혁아, 이항 분포 몇 컴마 몇을 따를까? 몇 번 시도했다? 400번. 그러면 400 컴마. 자, 한 번 딱 생산했을 때 불량품 나올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1. 그럼 400 컴마 10분의 1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누가? x가. 그죠? x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x의 평균, x의 분산 그냥 구할 수 있죠. 그지? 자, x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40. x의 분산은 그죠? 여기다가 이제 q에 해당되는 10분의 9를 곱하는 거니까 36이 되겠죠? 뭐 필요는 없지만 표준 편차는 6이겠고. 자, 이 x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누구로 넘어가면 돼?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지? y의 평균과 y의 분산. 자, y의 평균이면 2y인데 y라는 게 2분의 3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러면 이 위에다 써놓은 요 성질에 의해서 얘는 2분의 3
2x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가 40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5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써보면 y의 분산이면 v 2분의 3x 마이너스 5니까 자, 얘는 앞에 얼마 붙이면 돼요? 4분의 9 vx죠. 4분의 9 vx. 자, 그럼 vx가 지금 36이었으니까 36에다가 4분의 9 곱하면 얼마야? 81 이렇게 되겠네. 81.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였고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봅시다. 156쪽입니다. 156쪽. 지금 30분. 네. 156쪽에 145번 한번 해봐. 145번. 오늘은 156까지만 나갈 생각입니다. 몇 번 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하고 가로하고 x제곱 어떻게 가능했어요? 2하고 2x제곱이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제 2x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지. 그래요? 얘를 구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배웠어요? 어디에서 나왔던 애니 얘가? 그 앞에 거 할 때. 거기 중에서도 특히 쟤는 뭘 구할 때 등장했던 애죠? 분산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쟤한테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었잖아. 그 식을 거꾸로 이용하면 되지 지금. 잘 생각해봐. 분수죠? 분수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죠. 2분의 45 아니죠? 2분의 45는 아니죠. 사이 기다려. 사이 기다려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다려요. 너 맞았어, 최용준? 선생님 진짜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맞았어? 네. 선생님 저 나왔어요. 이거 정답 뭐예요? 이거 자연수예요? 난 분수라고 자연수. 아이씨 안 할게. 분수입니다. 분수라고? 아니야.
있습니다. 아니요. 아씨. 선생님 이거 봐봐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봐봐요. 봐봐요. 얘 VX가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8분의 3. 8분의 3이 얼마예요? 8분의 3. 맞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야, 아, 왜요? 여기에 들어가는 P는 한 번 했을 때 성공하는 게 한 번. 야, 문제는 한 번 던져서 안면 나오는 게 8분의 3이야? 8분의 1. 한 번 던져서 아니, 깜짝이야. 한 번. 2분의 1. 2분의 1로 풀어야지. 아,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이건 뭘 가만히 있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아직 독립을 안 들어서 그래요. 네, 여기 독립시험 완전 지우식 이상한 거 들었네. 이렇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4분의 1을 빼야 돼요? 아니에요?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9를 빼야지. 하기로 나와요. 대문자 X 맞죠? 쌤 음수예요? 4분의 3이에요. 맞아. 그렇지. 너? 아니야 얘들아 기다려. 아직 좀 맞춰봐. 진짜야 진짜 진지. 근데 얘를 EX로 넣어. 그치? 이거를 X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X 마이너스 2. NP 이용해서 푸는 거 맞죠? 제곱이잖아. 그럼.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얘를 쓰면 이거 선생님 진짜 할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수업해야 되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래. 나왔어? 아니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요. 3 아닌데? 아니야 기다려. 근데 자꾸 마이너스 나와요. 자, 일단은 x 빼기 a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써놓은 게 x 빼기 a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해줬던 식에 의해서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x 제곱의 평균과 그냥 x의 평균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처음 할 일이죠. 자, 승혁아, 지금의 상황을 이항 분포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몇 번 던졌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3. 이항 분포라는 건 n, p잖아. n은 횟수, p는 성공할 확률. 그치? 그럼 지금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상황을 세고 있잖아. 그러면 3번 던졌으니까 n 자리엔 3이 들어와야 되고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3,2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승려가 평균은 얼마야? 그치, MP 2분의 3. 분산은 얼마야? Q는 항상 P의 반대. 4분의 3.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찾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얘를 찾아야지, 얘를. 그지? 원래 우리가 저번에 배운 분산 찾는 공식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였잖아. 그쵸? 근데 지금 분산이 4분의 3인 거를 벌써 알고 있고, 그죠? 요게 지금 얼마인지 궁금하고. 자, 이거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4분의 9를 넘기면 나오겠죠.
넘겨보니까 자, L로 넘기니까 제곱의 평균 얘는 얼마가 돼요? 3이 됩니다. 3. 맞아요. 계산 실수했어. 너 아까 3이라 했어? 너 아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써지 않았어? 그랬어? 아니 난 답이 3이라는 줄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가 3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 찾아놨던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자리에는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요 자리에는 3이 들어가는 거니까 A를 주인공 삼아서 써볼게요. A를 주인공 삼아서 쓰면 A 제곱을 맨 앞에 써주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2차 식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 어떻게 할 거야?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A 제곱 앞에 개수 따로 없고 자, 요 녀석에 마이너스 3에 뭐가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반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지? 그러면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A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이 바깥쪽에 남은 건 뭐예요? 플러스 4분의 3이 되지. 그치? 그러면 A가 2분의 3일 때 이 식은 최소값 4분의 3을 갖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FA의 최소값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거에 나왔는데 계산 실수에 틀렸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책을 덮죠? 자, 4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46번 문제 볼게요. 146번 문제는 이 지금 방금 풀어봤던 문제에다가 조금 더 상황을 부여를 해놨는데 일단 146번 문제도 처음 출발은 이 주어진 상황을 확률 분포 그 중에서도 이항 분포로 나타낼 건데 지금 얘는 빨간 공이 나올 때는 100원, 파란 공이 나올 때는 200원씩 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상금을 X라고 잡으면 이 상황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번 지금 뽑았다 그랬잖아. 그때 나온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승혁아 지금 몇 번 뽑았니? 5번을 뽑았죠? 자, 그럼 한 번 뽑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럼 지금의 상황을 이항 분포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야. 그쵸? 얘는 자, x라는 변수가 5,5분의 2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x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은 바로 보이잖아. 그치? 평균이 얼마예요? 2죠. 그죠? np니까 분산은 얼마예요? 그치?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빨간 공이 몇 번 나왔냐가 아니라 그래서 상금이 얼마냐 이걸 구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에서 y라는 확률 변수로 넘어갈 거예요. x는 빨간 공의 개수였는데 자, y는 이제 뭐냐면 상금을 y라고 할 겁니다. 상금을 y. 기대값은 평균이죠. 평균. 그치? 자, 상금을 y라고 했을 때 이 상금을 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민주야, 지금 공을 총 5개 뽑은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빨간 공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X개라고 했죠? 빨간 공 X개. 그러면 파란 공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죠? 5 빼기 X개가 될 수밖에 없죠. 5번 뽑았으니까. 자, 그런데 상금을 어떻게 주냐면 빨간 공 한 개마다 100원, 파란 공 한 개마다 200원의 상금을 주잖아. 그러니까 상금 Y는 식으로 표현되죠.
자, 빨간 공 한 개마다 100원이니까 100x, 그치? 더하기 파란 공 한 개마다 200원이니까 200 괄호 5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y는 1000 빼기 100x. 그럼 우리 마이너스 100x를 앞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0.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 그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찾고 싶은 건 상금의 기대값이 궁금하죠. 기대값. 자, 근데 우리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말이었어?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 상금을 y라는 변수로 잡았잖아. 그러면은 상금의 기대값은 y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y의 평균. 그래서 이 총 금액의 기대값 이게 곧 y의 평균 이 y인 거고 이 y를 이제 구하면 되죠. 자, 이 y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2x 플러스 1000 이거 아니야. 근데 2x가 얼마였어? 2였죠? 2.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싹 넣어주니까 답은 800이 되겠다. 그죠? 800.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책을 덮어? 자, 답은 800이고요. 그 밑에 그 147번 문제는 이게 뭐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실력업이 아니야.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확률 구하는 것만 하면 그 뒤에 계산이 아주 쉽기 때문에 이 문제 풀고 오늘 마칠게요. 자, 147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좀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될 거는 그냥 이 2라는 사건의 확률 있죠. 요 2라는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P2 이것만 잘 계산하면 돼요. 자, P2는 뭐냐면 주사위를 2개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를 mn이라고 했을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 이하가 되는 그럴 확률을 지금 P2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36가지니까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시작하죠? m 값이 1일 때, m 값이 2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 m 값이 1일 때 n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1, 2, 3, 4까지 가능하고요. m 값이 2일 때 이때도 1, 2, 3, 4까지 가능하죠. 제곱해서 더한 게 25를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m 값이 3일 때 이때도 4인가요? 1, 2, 3, 4까지 가능해. 그리고 m 값이 4가 되면 이때는 1, 2, 3까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m 값이 5가 되거나 6이 되면 얘 자체가 벌써 25가 되잖아. 그치? 25 이상이니까 이때는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지금 찾은 요게 단데 이게 몇 가지인가요? 15가지죠? 네. 확률이 얼마시나? 확률 36분에 뭐몇 개라고? 15개. 36분의 15니까 네. 약분시키면 12분의 5겠지, 그치? 자, 승혁아. 이항 분포로 나타내봐. 이 문제 상황을 이항 분포로 나타내봐. 몇 번 던졌어, 몇 번? 어디, 여기 2번 던졌단 말 어디 있어? 한 번 던졌다고요? 아니, 문제를 좀 읽어보세요. 동시에 던지는 몇 번의 독립시행? 12번 던진 거잖아. 12번 던졌고 한 번 던졌을 때 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라고 지금 구했어? 자, 그럼 독립시행으로 뭐야? 이항분포로 12,
그쵸. 이거 표현되면 끝났잖아. 그치? 우리는 요 이항 분포에서의 분산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분산은 뭐다? MPQ다. 그죠? MPQ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7 하면 이게 MPQ인 거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12분의 35니까 P 플러스 Q 하면 47이 되겠다. 47. 얘들아, 이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고 이게 토요일까지 목표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달려봅시다. 이거. 시연아, 너 내일 몇 시야?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알았어? 서연이도 내일 1시. 자, 숙제 잘 해오고. 아니 이거 그 개념 강화 특강한 애들. 왜요? 수고했어요. 뭐라고? 내 한시라고 왜요? 개념 강화 특강하는 친구들 1시. 뭐 왜? 너무 좋았어요. 좋지. 다 들고 와. 그 특강 교재랑 특강 교재는 왜요? 방학 특강 교재에서 질문 못한 거 많잖아. 그거 내일 다 해야지. 그게